보니까 달러 환산 기준으로 이 코스피를 좀 환산을 해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48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48%요? 네. 반토막이네? 거의 반토막이죠. 와.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들어가게 되면 지금 국내 코스피를 산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여기서 뭐 과거 이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 그때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를 보면 한 72%가 떨어졌거든요. 뭐 그렇게 뭐 신흥위기가 터지면 그 정도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50%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국내 시장 자체가 싸졌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 때는 뭐 대놓고 관세 올리고 막 시끄러웠는데요. 바이든 되고는 뭐 견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조용한 것 같으면서 은근히 목을 그죠? 단계적으로 네, 근데 오히려 더 이게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압박 강도는 생각보다 더 좀 강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또 얻어낼 건 또 얻어내고 그렇죠. 해서 뭐 또 합의도 보고 뭐 했는데 바이든 쪽 자체는 조금 뭐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외교적이고 또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뭐 대만 문제도 사실은 또 그런 거여서 상당 부분 좀 풀기가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중국 증시 투자는 뭐 어려울까요?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 서학개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 이유도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.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2%밖에 안 되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이 합치면 뭐 한 40% 넘어가지 않습니까? 미국 투자도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중국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외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갖고 그죠? 그 다음에 뭐 중국 정도지 사실 인도, 베트남 이런 데 투자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면 중국 투자는 쉽지 않나요? 네. 뭐 저도 펀드에서 이제 뭐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타기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두 가지 리스크를 이제 하나는 영국을 사실은 말씀을 이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홍콩에 대한 홍콩 달러 리스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이 홍콩 달러라는 게 이 달러 패키지입니다. 그래서 이 밴드상에 딱 갇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밴드 상당히 약세의 흐름에 있습니다. 그런 과정인데 이 그러니까 이 달러 패키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홍콩 달러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홍콩 당국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. 외환시장이 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군요.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에 홍콩 외환 보유고가 한 4,900억 달러까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4,4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. 연말 정도 가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 4,000억 달러가 깨질 것 같거든요.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, 뭐 이러한 쪽에서 보면 사실 공격 대상이 사실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제 그렇게 보면 중국 경제도 워낙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홍콩 달러의 어떤 취약성 자체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홍콩 달러도 자칫 잘못하면 뭐 파운드와 같은 그러한 또 추락, 뭐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, 그것은 결국 이제 홍콩 증시라든지, 또 중국 증시,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겠죠. 왜냐하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건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그렇게 쉽게 권하기가 사실은 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. 홍콩 달러 얘기는 이제 거의 처음 들어봅니다. 근데 이전에 보면 위안화도 사실은 그런 고정환율제잖아요. 근데 위안화도 꽤 된 얘기입니다만, 뭐, 7, 8년 됐나요? 외국 세력들이 이제 위안화 뭐 공격 들어갔다 사실은 손 털고 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홍콩이긴 하지만 홍콩도 중국의 뭐, 일국 양제인가요? 중국 체제라고 하면 홍콩 달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. 물론 그렇긴 한데, 워낙 지금 중국이나 홍콩 경제가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에다가, 과연 무리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600억 달러, 7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쓸데없이 외환 시장에 쏟아부으면서 사실은 홍콩 달러를 방어할 가치가 있냐라는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당분간은 하겠지만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뭐 4천억이 깨지고 외환 보유고가 이러한 단계로 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후손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잠재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물론 중국의 뭐 3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 보유고도 있고 해서 뭐 결국 방어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위안화 자체는 시장 자체가 막혀 있는 시장이고
홍콩 자체는 그래도 여하튼 그렇죠. 시장이 열려있는 시장이기 예. 때문에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직접적으로 위안화를 공격 못 하더라도 결국 이제 지금 취약성이 노출된 홍콩 달러 부분에 대해서 투기적인 어떤 세력들이 결국 붙기 시작을 하면 조금은 네. 불안 자체가 사실은 커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주식시장도 뭐 본토보다도 홍콩이 훨씬 더 변동성 크면서 많이 네. 떨어졌고요. 옛날에 황다우트에서 부동산, 최근에 또 뭐 IT 얘기 나면 거기 상장돼 있는 뭐 업체들 하면서 기술주들까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화권에서는 사실 홍콩이 보면 굉장히 좀 약한 고리가 네, 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. 지금 얘기 쭉 어쨌든 뭐, 앞서 저희가, 연준의 통화정책, 물가, 그 다음에 유로존 위기, 중국 얘기까지 했는데. 예, 제가 하나, 그래서 예. 여기 이전에 하나 조금. 주식 다 버리고 가야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나 이제 고민, 뭔가 좀 예. 좋은 얘기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네. 하나 했는데, 최근에 보면 10월이죠. 10월달 들어가서 국내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네. 1조 넘게 지금 10월달 들어와서 샀는데, 과연 왜 살까? 더구나 뭐 지금 뭐 IT 반도체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고 뭐 규제도 뭐 대중국 규제 자체 반도체 규제도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IT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죠. 과연 왜,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뭔가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눈에서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좀 싼 영역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희 코스피가 이제 원화 기준인데 예. 최근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워낙 올랐다 보니까 달러 환산 기준으로 이 코스피를 좀 환산을 해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48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48%요? 예, 반토막이네? 거의 반토막이죠. 와.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들어가게 되면 지금 국내 코스피를 산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여기서 뭐 과거 이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 그때 네.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를 보면 한 72%가 떨어졌거든요. 예. 뭐 그렇게 뭐 신용위기가 터지면 그 정도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50%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네.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국내 시장 자체가 싸졌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, 말씀드린 여러 가지, 오늘 뭐 금리 얘기도 드렸고, 유럽 네. 얘기도 드렸지만, 좀 금리라든지 이러한 인상 기조 자체가 조금 진정이 되고, 유럽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, 네. 결국 이 외국인 입장에서 싼 주식,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조금, 뭐 이게 긍정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, 좀 네.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좀 네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외국인들 많이 산 게 사실은 LG엔솔 같은 거 많이 샀고요. 네. 그 전에 보면 이제 태조 이방원 할 때 보면 관련된 주식도 네, 좀 맞습니다. 샀고, 최근에 보면 반도체 IT 좀 사들어오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상당히 뭐 안 좋다라고 네.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한다라고 하고 해서 뭐 TSMC 이런 것들은 대만 증시 자체는 많이 떨어지는데 하이닉스 오르고. 네, 근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 커도에서 왜 외국인이 왜 사지라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도 한 개 본 게 이제 달러 지수로 좀 보니까 좀 너무 싼 영역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. 쪽.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뭐 저희가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. 반도체 시황 또 이러한 것들이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중단되고 이런 문제가 좀 진정이 되면 당연히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. 그렇게 보면 외국인은 이제 슬슬 주워 담을 수도 있는 시기가 슬슬 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물가는 계속 오르고, 전쟁은 핵전쟁으로 치솟고, 중국은 엉망이 되고, 뭐 코로나는 계속되고 이러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. 그렇죠? 투자라는 게 항상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모든 거를 어쨌든 간에 딛고 우상향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. 그죠? 네. 그런 희망을 마지막에는 어쨌든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좀 조심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움직임에서 답을 좀 찾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주식 라이브쇼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